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하루 능력 2급 실기 2023년도 기출문제 12회차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12회차에서 이제 15회차까지 기출문제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함수를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할 실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6회차부터 이 15회차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블로그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파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는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본 작업 2번 먼저 하고 3번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분석 작업 1번, 2번. 매번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분석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분석 작업은 점수 100점이 10점이기 때문에 분석 작업 1번과 2번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타 없이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와 차트를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수 5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될 때 마지막에 있는 기본 작업 1번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 작업 1번은 이쪽에 있는 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분은 A3에 있으니까 A3에다가 구분을 쓰시고 아래로 쭉 내려주셔서 이 열 단위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입력을 하실 때 오타에 주의하셔야 되고 영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해주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밑에 기본 작업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A1부터 H1까지 A1부터 H1까지 그동안에는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맞춤 탭에 들어갔을 때 요 가로에 있는 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맞춤 탭에 들어가서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씨체가 굴림체로 바꾸라 그랬어요. 글꼴에 들어가서 굴림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굴림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크기는 20이에요. 크기는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이 요 부분이 행이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1번이 이제 맞았고요.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1번 문제에서 내가 모르고 글꼴 크기를 안 바꿨다 그러면 뭐 1점이 감점이 되는 게 아니라 2점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문제를 하나 풀 때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다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A3부터 A4까지 A3부터 A4 그 다음에 B3부터 B4 그죠? 여기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B3부터 B4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C3과 E3이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F3부터 H3까지도 맞춤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또 있네요. A3부터 H4 A3부터 H 어디까지요? H4까지라 그랬어요. H4 여기에요. 그죠? 요 영역과 A5부터 그럼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겠죠. A5부터 A11셀은 뭐를 넣어줘라 그랬냐면 셀 스타일을 강조색 3번으로 넣어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셀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강조색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다 색깔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A3부터 H11까지 여기까지 모든 테두리 우리가 테두리가 여기 글꼴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로 해주셔도 되고 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테두리까지 다 들어갔죠. 그 다음 요 4번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 4번에 보시게 되면 바꾸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셀 주소를 좀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천단의 구분기호, 그 다음에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천단위 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천단위에다가 쉼표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 원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샵 쉼표 샵샵 0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죠?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C5부터 C11 주소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E5부터 F11까지예요. F11까지예요. 그죠? 그 다음 H5부터 H11 이런 부분 문제 풀 때 범위 지정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아. 2호부터 211까지만 하고 F를 안 하는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셀 주소를 끝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 보이시죠? 표시 형식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사용자 지정에 여기 보면 샵 쉼표 샵샵 0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갖다 놓고 뒤에다가 원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세요. 셀 서식을 바꿨을 때는 내가 형식이 바뀌어 있는 내용에 적용이 되면 요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요 샵샵샵이 나오는 건 좀 좁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조금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뀌었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HO. HO라고 하는 요 셀에다가 요게 HO라고 하는 셀 맞죠? HO. 요 HO라는 셀에다가 동남아라는 메모를 삽입을 하래요.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그리고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동남아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다른 빈 셀을 클릭하면은 빨간색 표시만 되고 없어졌죠. 근데 여기를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셀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 작업 3번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있죠. 총 7가지. 뭐예요? 조건부 서식,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거,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그림 복사, 연결된 그림 복사. 이 중에 2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잘 나오는 거는 조건부 서식과 고급 필터. 지금 나와 있는 고급 필터가 주로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컴퓨터 도서 가격 표에서 출판 연도가 2001 출판 연도가 2002 이 고라고 했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그럼 엔드 조건은 어디에다 써야 된다? 같은 줄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이하라고 하는 건 이거죠. 이게 이하 기호입니다. 근데 조건을 어디다 쓰라 그랬냐면 A13에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조건에 있는 출판 연도라고 하는 요 필드명, 정가라고 하는 요 필드명이 꼭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 쓰셔도 되지만 는을 눌러서 출판 연도가 있는 셀을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고 는 해주시고 정가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고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먼저 필드명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필드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필드명과 이쪽에 나와 있는 필드명이 서로 다 어떻게 돼야 된다? 글씨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출판 연도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2021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nd이기 때문에 요 같은 줄에다 써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 고가 아니고 이 거나라고 나오면 요 아래에다 써야 되겠지만 여기다가 3만원 이하 일시 100천만 요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목록에서 이 데이터 목록을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게 고급이에요. 요렇게 나와 있는 얘는 자동 필터를 말해주는 거고 여기에 고급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고급 필터가 되는 거겠죠? 또 고급 필터를 눌러주시고 가서 여기 다른 장소의 복사 여기 보면 분명히
고급 필터 결과의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 A16에다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 범위는 이미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 있고,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이 조건 범위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어디? A16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21년도인 것 중에서 정가가 3만원 이하인 거는 다 나와야 돼요. 근데 3만원이 나온 이유는 여기 갔다가 들어갔으니까 3만원 이하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산 작업은 조금 나중에 하고요. 먼저 분석 작업을 먼저 하고 돌아올게요. 분석 작업. 분석 작업으로 돌아가 주셔서 여기서 이제 하실 건데, 분석 작업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뭐뭐나 6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통합,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데이터표가 또 나오고, 피벗 테이블이 또 나오고,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죠. 그리고 목표가 찾기가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6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아쿠아리움 예약 현황을 A3부터 E18까지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역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예,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통합이에요. 우리 데이터 도구에 있는 거 여기에 보면 통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통합을 눌러주시고, 그런데 아까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합계가 아니라 뭐다? 평균이다. 그리고 반드시 통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사용할 레이블이 요 첫 행, 여기 첫 행, 그 다음 왼쪽 열, 여기 왼쪽 열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죠? 범위는 어디? 이 부분이죠? 여기 지역부터 여기 어린이가 있는 곳을 한꺼번에 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성인에 해당이 되는 서울 지역의 성인에 대한 평균값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의 시나리오. 여기 있는 요 시나리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는 거, 이름을 정의를 하거나 할 때, 또 시나리오 이름을 부여를 할 때 오타가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오자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하실 때는요, 먼저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요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름 정의를 먼저 안 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보시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판매 현황표에서 할인율이 이렇게 변했을 때 통신 요금의 평균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 통신 요금의 그 평균값, 요 값이 F12가 어떻게 변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B14셀의 요 이름은 할인율로 쓰래요. 우리 이름 상자에 가셔서 할인율 오타 없이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F12 여기 셀 F12셀은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통신 요금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엔터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뭐라고 나와야 된다? 통신요금 평균이라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시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클릭을 하고 하냐면 여기 시나리오 이름에 보면 증가 감소를 할인율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인율이 있는 이 셀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율이 있는 요 셀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가면 요 시나리오 관리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지금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증가라고 했습니다. 증가. 그리고 변경 셀은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B14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면 증가는 몇 퍼센트? 30%죠? 그대로 30% 적어주시면 되고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되겠지만 또 추가를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감소입니다. 그리고 변경해야 되는 셀은 B14 셀이 맞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은 뭐예요? 1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됐고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약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변경이 돼야 되는 셀은 여기 있는 통신요금이 다 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통신요금 평균 F12가 변동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F12만 눌러주셔야 돼요. 요 결과셀은. 하지만 여러분들 결과셀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나오면서 증가라고 하는 요 시나리오. 이게 그래 할인율이 이렇게 변할 때는 통신 요금이 이렇게 바뀌고 감소일 경우에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크로가 이제 나왔습니다. 매크로는 이제 두 문제가 나와요. 자,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매크로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순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먼저 버튼 만들고 기록하고 매크로를 지정한다. 요 순서를 잊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매크로 만드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크로 만드는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게 되면 먼저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버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든 버튼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버튼이 기본 도형의 도넛을 F3, G8에다 만들으라 그랬어요. F3하고 G8 F3부터 G8 영역에 생성을 하라 그랬어. 오, 버튼이 되게 크네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도형 기본 도형의 도넛이면 요거예요. 그죠? 도넛이 요게 아닌데 도넛을 찾아보겠습니다. 도형의 도넛 잠깐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도형은요, 여기 이렇게 갔을 때 기본 도형에 있는 요게 도넛이고 원형이 비어 있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릴 땐 Alt 키를 눌러주시고 정확하게 G 어디까지요? 8까지 그려주셔야 돼. G8이면 여기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 F3부터 G8 영역에 생성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총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여기다 뭐라고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을 하라는 경우도 있지만 입력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둥근 직사각형을 또 만들라 그랬어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지금 어디에다 만들라고 했냐면 F10부터 G11까지 만들라 그랬어요. G11 이렇게 또 만들래요. 그죠? 요거는 만들었는데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얘는 써야 돼. 서식이라고. 그리고 텍스트 맞춤을 가로 세로 가운데로 지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지,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글씨를 입력을 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에서는 버튼에다가 어떻게 해요? 도형을 또 그려주고 텍스트를 또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꼼꼼하게 읽어주셔야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갖다 쓰거나 그러시면은 안 돼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버튼을 다 만들었으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D17셀에다가 어떤 걸 만들으라 그랬냐면 요 D17셀에다가 총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 그러니까 요 금액에 대한 총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빈 곳에다 클릭해 놓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요 매크로 기록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지금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 하면 매크로 이름은 총합계라고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총합계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 통화 문서여야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네모로 바꿨다라는 거는 중지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요 함수를 직접 쓰셔도 되지만 요거 sum이라는 함수 우리가 요 마법사로 들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sum 들어가 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어디 부분을 요 금액에 해당이 되는 전부를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지하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커서를 빼고 나서 기록 중지를 눌러준다라는 거. 그래서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는 어떻게 시작할 때 끝날 때 커서가 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에 관련 게 나왔죠. A3부터 D3까지 영역에
글꼴색 흰색 배경, 글꼴색이 흰색이죠. 채우기 색은 연한 파랑을 넣어주는 걸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에다 커서를 클릭해 놓고 매크로를 시작을 하시는 거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적어주시고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요 기록 중지라고 바뀌었으면 매크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A3부터 D3까지. 그리고 홈에 가서요. 홈에 가서 글꼴 색깔을 뭐로 바꿔요? 요거 흰색, 배경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 채우기 색은 연한 파랑이에요. 연한 파랑. 이렇게 바꿔주고 빈셀을 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을 중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록했어요. 그럼 이제 지정해야 되겠죠? 지정할 때는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지금 뭐예요? 총합계예요. 이게 이렇게 열려있는 이라고 이거 나와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얘를 눌렀을 때 뭐로 바뀌어야 돼요? 현재 통화 문서로 바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를? 총합계가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된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요 서식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서식 여기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면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차트는 한 문제당 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차트에서 성과 계열을 삭제하래요. 성과를 삭제를 하래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차트 요소에 대한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한 서식. 그러니까 색깔 바꿔주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고 여기가 차트 필터에 들어가서 성과를 없애라 그랬어요. 체크를 해제를 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2번은 달성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달성의 얘네요. 그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요 달성액이라고 하는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뭐해라? 보조촉으로 바꿔줘라. 달성액을 선택을 해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 그랬죠. 그럼 추가 눌러서 차트 제목 위 갖다 놔주시고 여기다가 내용을 써야 되겠죠. 내용을 적어주시고 목표 달성 현황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글꼴체를 굴림체 내가 굴림체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체. 그 다음 크기는 얼마예요? 16. 글자 크기는 16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없어요. 그죠? 그것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기본 세로축. 축 단위는 여기 기본 세로축 단위는 이쪽을 말하는 거죠. 기본축이고 여기는 보조축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기본축을 이렇게 바꿔주고 축 단위를 보조축은 또 이렇게 바꿔주라 그랬어요. 둘 다 2만원 2만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요 기본 단위를 얼마로요? 2만원 일시 100천만 엔터 눌러주면 바뀌었고 다시 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주 단위를 얼마로요? 2만원 일시 100천만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범례는 오른쪽에 배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플러스에 들어가서 범례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요 범례에 글꼴을 바탕체 12에 크기 12로 바꾸라 그랬죠. 그러면 홈에 가서 글꼴 그룹에서 크기는 얼마? 12다. 글씨체는 뭘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바탕체로 바꿔주래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으로 가야 되겠죠? 계산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1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함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함수가 나온 게 보니까 if, and, sum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필기, 실기, 출석이 각각 70점 이상.
그러니까 얘도 70, 얘도 70, 얘도 7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세세 합이라고 하는 거. 요 세세 합 때문에 썸이라는 함수가 나왔나 봐요. 그게 250 이상이 되면 합격 여부의 합격을, 그 외에는 공백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에 들어가야 되겠죠? if에 들어가서 이 함수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호 값이에요. 근데 지금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먼저 and를 먼저 적어 주시고, 내가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할 때는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된다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필기가 셀 주소 부동호가, 이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뭐가 뭐뭐이가 이 셀 주소에 온다고 보면 돼요. 필기가 70점 이상이다. 첫 번째 조건 쉼표 눌러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실기가 또 몇 점? 70점 이상. 또 쉼표 눌러주시고, 그 다음 뭐가? 출석이 70점 이상. 또 있어요. 어떤 거? 요 세 과목의 합이, 그 세 과목의 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뭘로 구해야 되냐면 썸으로 구해야 되겠죠. 썸. 가로 열고 필기, 실기, 출석에 대한 합이 가로 닫아야 되겠죠. 얘가 셀 주소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세 개의 합이 얼마 이상이 되면 250 이상이 되면 요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if 함수에서는요, 여러분들 요 옆에가 항상 true가 나오든가 false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 왜 그러냐면 and에 대한 가로를 아직 안 닫았잖아요. and 가로 열었지만 닫지 않았죠.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 옆에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가 뜹니다. 여기가 빨간색으로 뭐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 여기 그 함수명이 틀렸다라든가, 그쵸? 값이 하나 뭐 지정을 안 했다라든가, 형식이 어긋나면 여기에 이상한 다른 에러, name이라든가 num이라든가 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거짓이래요. 왜? 어떤 게 뭔가 합이 지금 다 70점 이상은 됐지만 합이 220 이상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50 이상이 안 됐으니까 펄스가 나온 거고, 요 조건이 다 만족을 하면 뭐라고 해라? 합격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다. 이렇게. 자, 펄스니까 여기는 공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공백이 떴고, 또 이렇게 합격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2번 문제 조금만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2번 문제의 함수를 보니까 인덱스 함수도 나왔는데 hlookup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행에 맞는 값을 일치하는 값을 찾아줄 때 사용하는 거는 hlookup이에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뭐예요? 행과 열이, 행번호와 열번호에 일치하는 값이 입력된, 그러니까 5행하고 3행이 입력됐다. 그럼 5행에 3행, 5행, 3열에 입력된 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면은 요금표, 여기 요금표 영역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지역 코드가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부산부터 목표까지 요금을 구하여 여기다가 구하게 하래요. 그러면 부산부터 목표까지는 요금액이네요. 그쵸? 왜냐하면 부산이 여기 있고 목포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다 클릭을 하고 인덱스 안에 hlookup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덱스 함수를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인덱스라는 함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인덱스는 어레이라고 하는 건 범위를 말하는 거죠. 어레이, ref,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인덱스, 여기 인덱스에 들어가서 여기 어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렌지, 또 ref 이런 건 다 범위라고 했죠. 근데 요 범위는 어디에서? 여기 안에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쵸?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제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했다라고 하면 얘가 1행의 1열이 되는 거고요. 얘가 2행의 1행의 얘가 2열, 얘가 1행의 3열, 얘가 1행의 4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2행의 1열이 되는 거죠. 여기가 1, 2, 3, 4. 여기가 1, 2, 3,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돼요. 얘도 절대 참조. 근데 여기서 하나만 구하는 거니까 굳이 절대 참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구하고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롤이라고 하는 건 행번호예요. 근데 부산의 행번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행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지역 코드가 지금
이렇게 행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여기 H 룩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룰에 들어가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무슨 함수 들어가면 돼요? H 룩업. 그래서 룩업 밸류. 지금 찾으려고 하는 함수는 누구다? 룩업 밸류. 찾으려고 하는 값은 누구다? 요 부산이에요. 요 부산의 값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서울, 청주, 부산 목표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지. 그쵸? 이 부분을 요것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절대 참조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요 번호는 여기 안에서 요 조건표니까 서울, 청주, 부산, 목포 1, 2, 3, 4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청주, 부산 목표가 1, 2, 3, 4 또 이쪽에 있는 것도 서울, 청주, 부산 목표가 1, 2, 3,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표에서 요 번호를 빼오라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요거를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행번호는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얘가 1행, 얘가 2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린 2행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 롤 인덱스에는 뭐가 돼야 돼요? 행번호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니까 뭐 적어야 돼요? 0을 적어주시게 되면 부산에 해당이 되는 행번호는 몇 번이다? 3행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인덱스에 들어가서 열번호를 구해야 되겠죠. 요 열번호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H 룩업에 들어가서 찾으려고 하는 값이 이번엔 누구예요? 요 목포. 요 목포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목포. 이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예요? 요 조건표죠? 요 조건표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두 번째 행에 있는. 정확하게 또 일치한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부산, 목포가 있지만 요 밑에는 서울, 목포, 여기 청주, 부산 뭐 이렇게 다 적혀져 있다 그러면 이런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죠. 여기에 있는 요 H 룩업에 있는 요 범위도 절대 참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 때 V 룩업과 H 룩업과 인덱스에 그 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절대 참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부터 목포까지는 3만원 나오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서울하고 여기다가 서울하고 청주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다가 청주면 16,000원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 청주라고 입력을 하면 16,000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요금이 출력이 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함수 안에 인덱스라는 함수 자체는 뭘 구하는 거다? 행과 열에 입력된 그 값이 뭐냐 그게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도표 안에서 서울과 뭐 청주의 가격 아니면 서울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청주까지 아니 목포에서 부산까지 그거에 대한 요금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요 롤이나 행번호 컬럼 열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함수가 다시 들어갔어요? H 룩업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 문제 여러분들 좋은 문제죠. 좀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문제가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인덱스 문제 꼭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함수가 인덱스가 또 나왔고 추주 나왔고 레프트 나왔고 라이트가 나왔어요. 알맞은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A15부터 A25 마지막 문자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과장 2가 나오면 대리 3이 나오면 사원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인덱스 넘버에 따른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는 뭐예요? 추주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추주 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문자 요 상원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요거를 뽑아내야 되니까 우리 뭐가 필요해요? 라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함수는 누구다? 추주하고 라이트다. 클릭해 주시고 추주 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주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거는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원 코드 얘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상원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write 요 상원 코드의 마지막 글자. 그쵸? 요 마지막 글자가 1이 나왔어요. 그럼 밸류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래요? 과장. 2가 나오면 대리. 3이 나오면 뭐예요? 사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를 보시면은요, 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if가 또 나왔네요. and는 조건이 또 여러 가지야. average가 나왔어. 아까 1번에서는 if and sum인데, 지금은 if and averag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1월, 여기 1월, 2월, 3월, 매출이 모두 해당 월에 매출 평균 이상이면, 이 말은 뭐예요? 요 6,700원이 요 전체 요 평균값 이상이 되면은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요 수험사라고 하는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으면 6,700원이 요 전체 평균 이상이냐, 또 7,760원이 이 평균 전체 이상, 8,120이라고 하는 게 요 평균 전체 이상이 되면은 우수래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if 함수에 들어가서 기준점이 되는 거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함수가 지금 조건이 여러 개니까 and를 써야 되겠죠? 가로 열고 뭐가 6,700원이 요 값이 요게 그쵸? 요게 요 매출액이 요게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상 전체 평균 AVER AGE 전체 여기 평균 요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값은 하나의 값이니까 움직이면 안 되겠죠? F4 가로 닫아주고 얘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쉼표 눌러서 이번에는 2월에 요 해당하는 요 점수가 근데 요 2월 3월이라고 나와 있는 요 기준점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2월 전체에 대한 평균값은 고정이 되었죠? 평균값이 하나지 여러 개 값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절대 참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상 AVER AGE 가로 열고 요 전체 평균값 F4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었고 세 번째 조건은 또 뭐가 요 8,120원이라고 하는 게 요 3월에 대한 전체 평균값 AVER AGE 전체 요 평균값 얘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지금 가로를 닫는 거는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고요. 또 가로를 닫아주면은 뭐예요? end에 대한 가로예요. 그래서 조건이 3개가 나왔어요. 얘가 전체 평균 이상, 얘가 전체 평균 이상, 얘가 전체 평균 이상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 우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공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우수가 나오는 것들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평균값 요거 구한다라는 거에 절대 참조를 안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요거 하나를 구할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체육인들 끌어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값이지 평균값이 계속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함수 문제예요. 여기 들어가서 요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표 5에서 국내가 여기 국내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나라 원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국내가 있고 국내가 있어요. 요거 해당이 되는 판매 금액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요게 국내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여 셀의 정수까지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 정수 표시하는 것 때문에 여기 인트가 나온 거고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에버레이지 if가 나오면 되잖아요. 조건에 맞는 평균이니까. 그런데 에버레이지 if가 안 나왔어. 즉 에버레이지 if가 없고 sum if하고 count if가 나왔죠. 그럼 에버레이지 if 대신 sum if와 count if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중간에 나누기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합에다가 우리가 개수를 알아야 그걸 나누잖아요. 근데 그 개수도 국내 개수야. 그러니까 count if라고 하는 조건에 맞는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int 안에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뭐를 적어요? int. 그죠? 가로 안에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이고. 함수를 직접 쓸 때는 여러분은 는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는, int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아이고. 왜 그럴까나요? int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를 추가해서 들어갈게요. sum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합계죠. 요 range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있는 곳의 범위, 조건 범위죠. 조건은 누구예요? 국내예요. 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국내
조건을 sum if, count, average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sum range는 어디다? 요 판매 금액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조건에 맞는 국내 원산지가 국내에 해당이 되는 판매 금액의 합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나눠야 돼. 그럼 인트에 다시 가서 요 끝에다가 나누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호주의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count if로 직접 써서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되지만 나 직접 쓰는 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함수를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count if range 또 범위예요. 조건 범위, 조건은 누구다? 국내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국내에 해당이 되는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였죠? 3이에요. 아까 나눈 거에다가 3을 나눈 거야. 이 sum if. sum if 하면 87만 2천 원이잖아. 이걸 3으로 나눈 결과값이 바로 요게 나온다. 29만 666원이다. 원래는 뒤에 뭔가 또 실수가 점점점 66667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앞에 누가 있어서 int가 있어서 가까운 정수로 내림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까지 함수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얼른 가서 기본자가 1번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7회부터 6회부터 풀어주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7회부터 7, 8, 9, 10, 11 오늘 올린 거 12회, 13, 14, 15 다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기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